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역사 속 영웅과 그의 위대한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시선으로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우리 민족을 절망의 늪에서 건져올린 두 가지 상징, 바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이죠. 우리는 흔히 그들의 승리를 두고 놀라운 성능의 배와 천재적인 지략을 가진 장군의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곤 합니다. 마치 정해진 운명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그 모든 승리가 그렇게 단순한 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었을까요? 거북선은 그저 강력한 철갑선이었을 뿐이고 이순신 장군은 그저 뛰어난 전투 지휘관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의 승리 뒤에 숨겨진 훨씬 더 치열한 고민과 고뇌의 찬 선택들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단순한 영웅 신화를 넘어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기적 같은 승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한 끗 차이, 그 본질적인 성공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지 함께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조선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예군의 대규모 침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던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육지에서는 연이은 패전 소식이 들려오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죠.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상황 속에서 바다 위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켜낸 존재가 바로 이순신 장군과 그의 수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혁신적인 전투선, 거북선이 있었고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도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현대 사회의 최첨단 기술과도 같은 이치죠. 거북선이라는 놀라운 기술이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과 만나서 어떤 시너지를 만들어냈는지 단순히 개별 요소들의 강점만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것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를 되짚는 것을 넘어섭니다. 오늘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난관들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예상치 못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삶과 조직, 그리고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묵직한 질문을 던져줄 테니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의지와 지혜, 그리고 혁신적인 사고방식이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뒤엎었는지 그 과정을 면밀히 추적해 볼 예정입니다. 과연 거북선이라는 기술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리더십을 만나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연이나 행운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과 피나는 노력의 결과였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흥미로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흔히 그 승리를 뛰어난 배와 천재적인 장군 덕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과연 그들의 승리가 그토록 단순한 우연이나 타고난 재능만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치열한 고뇌와 현명한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필연이었을까요? 이제부터 그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탐색하며 압도적인 위기 속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한 끗 차이가 무엇이었는지 그 성공과 실패의 본질적인 공식을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거북선이라는 배 자체에 담긴 기술력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거북선은 그야말로 당시 조선이 자랑할 수 있었던 최첨단 해상 병기였습니다. 머리 부분에는 용의 형상을 본뜬 충각이 달려있어 적선을 들이받아 부수는 위력을 발휘했고요. 배의 사방에는 화포를 장착해 전방위 공격이 가능했으며 특히 배의 갑판을 덮은 단단한 철갑과 뾰족한 쇠못들은 적군이 배 위로 뛰어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강력한 방어막이 되어주었죠. 마치 움직이는 해상 요새와도 같았다고 할까요? 이러한 구조 덕분에 거북선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며 동시에 강력한 공격을 퍼부을 수 있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거북선에도 분명한 한계점들이 존재했습니다.
놀라운 성능만큼이나 건조 비용은 상상을 초월했고, 이는 제한된 국가 재정에서 많은 수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졌죠. 또한 복잡한 구조와 강력한 무장을 갖춘 만큼 거북선을 운용하는 데는 고도의 숙련된 인력과 특별한 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빠르고 민첩한 움직임보다는 묵직한 돌파력에 중점을 둔 설계 덕분에 넓은 바다에서의 기동성이나 속도 면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고요. 결국 거북선은 그 자체로 모든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만능 열쇠는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제 시선을 거북선을 넘어 그 배를 지휘했던 이순신 장군에게로 돌려볼까요?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단순히 거북선이라는 뛰어난 기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과 유연한 전술 구사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를 들어 한산도 대첩에서 보여준 하깃진 전술은 마치 하기 날개를 펼치듯 적선을 감싸 안아 한 번에 경멸하는 그야말로 예술적인 전술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술은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지형지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치밀한 계산과 분석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장군은 또한 정보 분석에 매우 뛰어났습니다. 적의 병력 규모, 이동 경로, 심지어 사기까지도 면밀히 파악하여 매번 승리의 기회를 찾아내셨습니다. 더불어 병사들을 단순히 전투의 도구로 보지 않고 그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보급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리더십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탁월함을 보이셨죠. 병사 한 명 한 명을 아끼는 마음과 공정한 인사는 곧 굳건한 신뢰로 이어졌고, 이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조직력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순신 장군의 전략은 단순히 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는 지혜, 병력을 관리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우러진 총체적인 지휘관의 역량에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결국 조선 수군의 승리는 거북선이라는 놀라운 기술과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이 만나 폭발적인 시너지를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북선이 아무리 강력한 배였다 한들 이순신 장군과 같은 지휘관의 손에 들려 제대로 운용되지 않았다면 그저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을 수도 있죠.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전략가라도 그것을 실현할 기술적인 토대가 없었다면 그저 공허한 계획에 그쳤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효과적으로 통합되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된 운용의 묘야말로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은 이러한 시너지를 넘어 기술적 한계를 인간의 의지와 전략으로 극복해낸 감동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 함대에 맞서야 했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마저 없는 판옥선만으로 좁은 울돌목의 지형적 특성과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내셨죠. 그리고 필사즉생 필생즉사, 필사칙생 필생칙사 라는 결연한 의지로 병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 기적같은 승리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요소들의 강점만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이기 속에서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한 인간의 의지와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바로 그 지혜는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결국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천지 차이로 달라진다는 엄연한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거북선이라는 혁신적인 무기가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천재성은 바로 그 기술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었던 거죠. 단순히 튼튼하고 강력한 배를 만들었다는 것을 넘어 거북선과 판옥선이라는 각기 다른 특성의 함선들을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조화롭게 움직이게 만든 지휘 능력이야말로 승리의 결정적인 비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죠. 둔중하지만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는 판옥선들이 적의 전열을 흐트려 놓으면 재빠르고 기동성이 뛰어난 거북선들이 마치 맹수처럼 적진 깊숙이 파고들어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습 말입니다. 마치 현대전에서 전차와 보병, 공군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전장을 압도하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은 조선 수군의 각기 다른 전력을 완벽하게 통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해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 함선의 강점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전체의 힘을 키우는 절묘한 조화, 즉 운용의 묘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전술적 안목을 두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통합작전의 교본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서 명량해전을 통해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인간의 의지를 보셨듯이 때로는 우리가 가진 기술이 충분치 않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죠. 명량해전 당시 조선 수군에게는 단 12척의 판옥선만이 남아 있었고 그 강력한 거북선마저 없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그 속에서도 길을 찾아내셨습니다. 좁은 울돌목의 맹렬한 조류와 복잡한 해협이라는 자연 지형을 마치 하나의 거대한 무기처럼 활용하신 겁니다. 수많은 왜군 함대가 좁은 수로에 갇혀 혼란에 빠질 때 장군은 그 혼돈을 틈타 판옥선으로 적들을 격파하셨죠. 이는 단순히 용맹함만을 앞세운 무모한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을 읽는 통찰력, 조류의 흐름을 예측하는 과학적인 안목, 그리고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우는 탁월한 리더십이 한데 어우러져 기술적 열세를 극복하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기술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순신 장군은 주어진 환경과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여 최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전략적 유연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이나 천재적인 전략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그 기술을 자신의 전략과 완벽하게 조화시킨 통합의 지혜에서 비롯된 것이죠.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의지와 판단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뛰어난 의지가 있어도 기술적 이해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없다면 그 힘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지만 과연 우리는 그 기술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 삶의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까요? 단순히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넘어 그것을 우리만의 상황과 목표에 맞춰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운영하는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는 깨달음은 아닐까요? 리더십과 기술의 조화가 미래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고민하는 미래학자나 경영학자들의 주장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술과 인간의 지혜가 만나 어떤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인간 의지의 위대함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승리는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강력한 무기였던 거북선은 분명 조선 수군의 핵심 전력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만으로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리 견고한 철갑과 날카로운 화포를 갖추었다 한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운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었을 겁니다. 이순신 장군의 진정한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었죠. 그분은 거북선이라는 기술을 단순한 도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기술의 잠재력을 깊이 이해하고 동시에 그 한계까지도 정확히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찰력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설계해내셨죠. 어떤 해전에서는 거북선을 선봉에 세워 적진을 붕괴시키는 돌격선으로 활용했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판옥선과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예군의 진영을 흐트러뜨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별적인 무기의 강점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을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통합하고 활용하는 말 그대로 운용의 묘를 극대화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명량해전처럼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는 어떠했을까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의 적선에 맞서야 했던 그 순간 기술적인 한계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좌절하지 않으셨죠. 좁은 울돌목의 거친 물살과 예측 불가능한 조류를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로 삼아 기술적 열세를 뒤엎는 기적적인 전략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전술적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찾아내려는 한 리더의 치열한 고뇌와 흔들림 없는 결단, 그리고 죽음을 불사한 병사들의 굳건한 의지가 한데 어우러져 만들어낸 인간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던 겁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꾼 것은 첨단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깊이 이해하고 활용하려는 인간의 꺾이지 않는 의지와 탁월한 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단순히 과거의 영광스러운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적 사실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메시지가 너무나도 강력하고 생생하게 현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로봇 기술 등 새로운 기술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가장 우선해야 할까요? 어떤 가치에 집중하고 어떻게 이 복잡한 난관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야 할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기술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 도구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인지는 오롯이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몫이라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의지와 통찰력 있는 전략,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과의 깊은 신뢰가 한데 어우러질 때 비로소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깊은 울림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속해 있는 조직에서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기술과 인간 지혜의 조화를 어떻게 적용하고 발전시켜 나갈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우리 안의 무한한 잠재력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역사적 교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